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매년 축구계에는 새로운 신성들이 나타나 제2의 누구다 하면서 기대감을 품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를 받았던 모든 선수가 성공하는 일은 많지 않고 그만큼 잊혀져가는 선수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기대만큼의 성장을 거두지 못한 비운의 유망주 탑10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선수들과 랭킹은 제 주관이 들어간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유망주들이 많아졌지만 과거의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을 전전했던 터라 대형 유망주들을 보기 힘든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할 이 마이카 리차즈는 그런 맨시티에서 보기 드문 유망주 중 한 명이었죠. 리차즈는 2005년 고작 17살에 1군 무대에 데뷔했는데 풀백으로는 큰 키에 키는 둘째치고 상대를 박살내고도 남는 피지컬을 무기로 큰 주목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잠재력은 확실했는지 리차즈는 18살에 잉글랜드 국대에 데뷔할 정도였고 클럽에서도 데뷔 후 바로 주전으로 뛰면서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상. 뛰어난 피지컬을 본인이 감당을 못했는지 리차즈는 그라운드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일이 더 많았고 점차적으로 잉글랜드의 기대주에서 인저리 프론으로 인식이 바뀌게 됐죠. 결국 12-13 시즌, 그러니까 한창 잠재력을 폭발시켰어야 했을 24살의 나이부터 리차즈는 팀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이후 피오렌티나, 아스톤 빌라를 거쳐 지난 18-19 시즌 31살의 다소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왜 나왔냐고요? 최전방 수비수, 벽트너 등 공격수라는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별명들을 가진 선수였지만 사실 니클라스 벤트너도 데뷔 전에는 특급 유망주로 평가받던 자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장이 너무 느렸다는 점? 그러니 어찌 보면 기대만큼의 성장을 하지 못한 비운의 유망주라고도 할 수 있을 듯 싶어서 벤트너를 9위에 선정해봤습니다. 뛰어난 신체 조건이라는 뚜렷한 강점이 있었던 이 덴마크의 기대주는 아스날에서 프로에 데뷔했는데 당시 17살의 첫 경기를 가질 정도로 잠재력은 인정받았던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벤트너는 아스날에서 기대를 충족시키는 활약을 하지 못했고 그나마 08-09 시즌 20살에 리그 9골로 선전했으나 이것이 벤트너가 아스날에서 뛴 7시즌 중 리그 최다골의 기록이었죠. 이후 볼프스부르크, 노팅엄 등 다른 팀에서도 뛰었지만 여기서도 벤트너의 활약은 미비했고 결국 덴마크의 질라탄이 되고자 했던 유망주는 현재 노르웨이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잡이에 오른쪽 윙어, 정확도 높은 킥력, 거기에 잘생긴 외모까지. 이거 베컴 얘기인가? 아무리 봐도 베컴의 장점들인가 싶지만 이 장점의 주인공은 제2의 베컴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데이비드 벤틀리의 이야기입니다. 베컴의 장점을 모조리 흡수한 듯했던 벤틀리는 2003년 19살의 아스날에서 1군에 데뷔, 이후 노리치를 거쳐 합류한 블랙번에서 전성기를 보내게 되죠. 특히 2006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유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20대 초반에 큰 임팩트를 보여준 벤틀리는 24살이던 당시 큰 기대를 받으며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리차즈와 마찬가지로 벤틀리 역시 꽃을 피웠어야 할 나이였음에도 토트넘에선 부상과 부진으로 불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였고 거기에 스피드 장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임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결국 제2의 베컴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유망주였던 벤틀리는 12-13 시즌을 끝으로 고작 29살의 나이에 커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파울로 엔리케, 통칭 간수라고 불린 브라질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7위에 선정했습니다. 2009년 브라질의 산토스에는 브라질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으로 평가받은 초초초초초초초 특급 신성인 네이마르가 1군에 데뷔했는데 그보다 1년 빠르게 데뷔한 유망주, 그리고 네이마르와 산토스의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이 간수였습니다. 브라질 선수다운 테크닉과 공격 재능을 지녔던 간수는 공격진의 유망주가 넘쳐나던 브라질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던 유망주였죠. 언론에서는 간수를 두고 새로운 카카라는 말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카카처럼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스피드까지 갖춘 선수는 아니었고 이 영상의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간수 역시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초특급 유망주의 기대치는 점차 떨어져 가게 되죠.
간수는 브라질 리그 내에서는 꾸준히 기회를 잡긴 했지만 2016년 첫 해외 진출이었던 세비야 시절엔 2시즌 동안 후보로 28경기 출전뿐이었고 결국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의 미래를 기대했던 유망주 간수 역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잊히게 됐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제2의 펠레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역대급 재능이면 틀림없을 것이고 그만큼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을 듯 싶죠. 비운의 유망주 6위에 선정한 프레디 아두가 바로 제2의 펠레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였습니다. 아두는 U17 미국 청소년 대표로 16경기 15골을 기록하며 기대를 받기 시작했고 여담이긴 하지만 그중 2003년 U17 피파 월드컵 D조에서 아두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헤드트릭을 기록했는데 당시 아두의 나이가 고작 14살이었죠. 어린 나이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단신 공격수에 실제로 펠레와 함께 광고까지 찍으면서 언론에서는 아두를 제2의 펠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기대만큼 큰 부담도 있었는지 18살에 벤피카에 합류하면서 유럽 무대 도전을 시작한 아두는 이후 별다른 활약을 기록하지 못했고 이후 브라질, 세르비아, 핀란드 리그 등 전이맨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2의 펠레는 아무나 붙일 수 없는 말인 것 같네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제2의 베컴, 제2의 펠레 등 유망주들의 활약은 항상 또 다른 누군가가 될 거란 기대로 이어지는 듯 싶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의 레전드, 제2의 지단이 될 거라는 평가를 들었던 요한 크루키프입니다. 중앙에서의 침착하고 기술적인 타락과 패스까지 전성기 시절의 지단과 가장 유사한 플레이를 보였던 크루키프는 자연스레 지단의 후계자라는 평가와 함께 기대를 받는 유망주로 성장하게 되죠. 프랑스 스타드 렌에서 18살에 1군 무대에 데뷔한 크루키프는 20살에 AC밀란에 합류하면서 첫 빅리그 진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AC밀란은 어린 크루키프가 넘기엔 넘사벽의 활약을 보여주던 선수가 있었던 터라 크루키프는 좋은 활약을 보이진 못했고 그 다음 임대로 합류했던 보르도에서 전성기를 보내게 되죠. 지금까지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0809 시즌 보르도의 리그왕 우승과 컵 우승까지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것이 크루키프였고 보르도에 완전히 적하며 이제는 탄탄대로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이 영상의 선수들이 모두 그렇듯 최고의 유소년 시기 후가 문제였는데 크루키프 역시 23살 보르도에서의 우승 이후 하락세를 보내게 되죠. 특히 프랑스의 또 다른 명문 리옹에 합류한 기간 동안 크루키프는 끊임없는 부상으로 고생했고 지단의 후계자였던 크루키프의 모습은 사라져 결국 17-18 시즌 32살의 나이에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17살에 1군에 데뷔) 23살 이전까지 6시즌 동안 유망주가 1군에서 기록한 클럽 득점이 230경기 105골, 심지어 그 골 중 절반 이상은 스페인의 명문 바르셀로나에서 기록한 득점들이었고 20살에 참가했던 2001 U20 월드컵에서 7경기 11골로 득점왕에 오른 유망주, 바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사비올라의 기록입니다. 작은 신장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스피드에 남미 선수들의 기술까지 지닌 선수였던 사비올라 역시 어린 나이부터 막강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비올라의 전성기는 너무 빠르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3살 이전까지 6시즌 동안 사비올라가 기록한 골이 230경기 105골. 그런데 그 이후 사비올라가 커리어를 마감하는 34살까지 11시즌 동안 기록한 골은 총 340경기 105골. 득점 숫자가 똑같죠. 사비올라는 바르셀로나 이후 AS 모나코, 레알 마드리드, 벤피카 등 다른 팀에서 커리어를 보냈지만 그나마 벤피카를 제외하고는 유망주 시절만큼의 임팩트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비록 꽃을 피웠어야 할 때 주전 경쟁에서 밀린 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들다가 폼이 떨어진 느낌이지만 확실히 처음 기대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안타까운 커리어 후반이었습니다. 브라질의 공격을 이끌었던 호나우두가 부상으로 하락세를 보이자 사람들은 또 다른 호나우두를 찾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이만큼 호나우두를 대체할 것이라는 느낌을 준 적이 없는 선수인 아드리아누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브라질의 에이스인 네이마르 역시 앞으로도 언급될 최고 레벨의 선수라고는 생각하지만 브라질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만큼은 이 아드리아누의 등장만큼 충격적인 것도 없었죠. 이게 축구 선수인지 미식 축구 선수인지 모를 정도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지녔음에도 충격적이게도 테크닉도 지녔던 것이 아드리아누였는데 이탈리아 리그에 합류하면서 그 모습이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인터밀란, 피오렌티나, 파르마 등 이탈리아 팀들을 거친 아드리아누는 수많은 골을 적립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파괴력을 보여준 유망주였죠. 그러나 2004년 아버지의 죽음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아드리아누는 술, 폭행 문제 등 멘탈적으로 문제가 많은 선수가 되고 말았고 이후 끝없는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중간중간 자국리그로 복귀할 때는 그래도 다시금 기대를 품게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빅리그에서는 그 폼을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축구계를 지배할 것 같은 재능이었던 아드리아노도 그렇게 아쉽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장이 기대보다 덜 됐거나 개인의 멘탈 문제로 빛을 보지 못했다면 아쉬움이 좀 덜하겠지만 너무 많은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씁쓸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독일의 기대주라고 평가를 받았던 세바스티안 다이슬러의 경우입니다. 18살의 메넨글라드바흐에서 1군에 데뷔한 다이슬러는 오른쪽 윙으로 빠른 스피드와 테크닉을 겸비한 선수에 정교한 키까지 지녀서 독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온 선수였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다이슬러를 괴롭혔던 것은 수많은 부상들. 22살의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며 독일 유망주 코스를 밟는 것 같았지만 거의 1년에 가까운 부상을 커리어에서 2번이나 당했고 너무 많은 부상으로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고통스러운 커리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20대의 유망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임에 틀림없었고 결국 다이슬러는 제대로 실력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27살의 나이에 커리어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제2의 축구선수 끝판왕은 현역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되는 제2의 메시가 누구인가 하는 타이틀입니다. 알프스 메시 샤키리, 발칸 메시 할릴로비치, 한국 메시 이승우 등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닌 수많은 선수들이 제2의 메시라는 칭호에 도전했지만 본캐가 워낙 넘사벽이라 근처도 못 간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영상 1위에 선정한 바르셀로나 출신의 보얀 크르키치 역시 제2의 메시로 큰 기대를 받은 선수였습니다. 메시와 같은 바르셀로나 유스의 보물이자 작은 키에 득점력까지 지녔던 보얀의 국내 한정 별명은 최소 메시, 최소 메시급은 될 선수다 라는 기대였죠. 바르셀로나 최연소 1군 데뷔, 바르셀로나 최연소 득점 등 보얀은 메시가 가지고 있던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화려하게 등장했고 데뷔 시즌 리그 10골까지 기록하며 확실히 기대감을 불러오는 유망주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과도한 기대감 탓이었는지 이후 후보로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했지만 보얀의 성장은 팬들이 기대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AS 로마, AC 밀란, 아약스 임대에 결국 스토크시티로 이적, 제2의 메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전부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큰 기대를 받았지만 기대만큼의 성장을 거두지 못한 비운의 유망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의 선정과 랭킹에는 주관이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